예, 이번 시합부터 우리 전 선생님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79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8년 8월 달에 시험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합격률은 35%였었죠. 그러니까 평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뭐 그다지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회계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본거래 문제가 나왔어요. 자본 우리 배웠죠? 자본의 증가, 감소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즉 유상증자 즉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죠. 따라서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무상증자 어떻게 합니까? 대변의 자본금, 그 다음에 차변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이게 우리는 무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죠. 자본의 증가는 없어요. 근데 자본금의 증가는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 이것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자본금이라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주식발행 발행차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즉 주식발행 발행차금이 100원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이 30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30원 상계하고 얼마? 나머지 잔액 70원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자기수익 처분이니까 자기수익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잘못됐죠? 자기수익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이 맞아요. 근데 우리 자기수익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1번 문제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뭐 전산학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4월 1일 날 1,000만 원을 차입했대요. 근데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기도 누락했대요. 이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이렇겠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만기는 내년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이자 비용은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12%죠. 연이자율. 그리고 9개월이죠. 4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는 9개월. 그리고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분의 9 곱하시면 이자 비용이 얼마?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태변의 미직 비용, 이것을 누락했대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죠? 부채가 과소계상된 겁니다. 이것을 따지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줬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이것만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선의서치법 아니야 후의서치법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 가운데 평기법이 있으니까 평기법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요 단서를 보고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죠. 디플레이션은 결국 물가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 물가 상승의 반대, 하락해갖고 경계가 침체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결국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요거 갖고 이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구입 순서가 10원, 20원, 30원. 그러면 결국 어떤 게 팔린 게 선의서치법입니까? 요 두 개 팔린 게 선의서치법이죠. 후의서치법은 어떤 겁니까? 뒤에 게 팔렸다는 거예요. 결국 재고자산은 후의서치법 어떤 겁니까? 10원이 구성되는 거죠. 선의서치법은 어떤 거? 세 번째, 마지막. 결국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어떤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후의서치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이거죠. 제가 전 선생님이 2급 본강의 때 설명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됐어요. 결국 구입 순서가 10원, 20원, 30원.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후의서치법 보세요. 매출원가는 어떤 거? 요게 되는 거죠. 50원. 50원. 그럼 매출이익 5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매출이익이 많으면 법인세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겁니다. 결국 거기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죠. 서의서치법이나 평기법보다는 적게 계산된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후의서치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인 경우에는 구입 순서가 30, 20, 10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선입이 아니라 후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입. 그러니까 100원 매출원가는 30, 20, 10원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팔렸으니까 3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매출이익이 70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선의서치법이 되는 겁니다.
30원, 20원, 10원일 경우, 즉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매출이익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경영 수익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익을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결국 왜 이익이 가장 높게 표시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과 이익은 언제나 비례관계다. 결국 자산, 기말재고를 많이 잡으면 이익이 커져요. 등호가 같이 가죠. 그러니까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 소매제고법, 그다음에 개별법 있죠. 그 중에서 선의선출법, 평균법, 후의선출법 이것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도 이것도 우리 자산회계 1급에서 계속 공부했던 겁니다. 지금 유가증권을 단기매입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당기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A 회사 수직 1000주를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 자산가액을 하죠. 근데 단기매입 증권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데 기말에 주당 5,500원이 됐대요. 얼마 올랐어요? 5,000원에서 5,500원이 됐네요. 결국 500원 오른 거죠. 500원 곱하기 1,000주. 1,000주 하면 우리 얼마 단기매입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단기매입 증권 평가 손익 공룡가액에서 장부가액이죠. 1,000주에서 5,500원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얼마? 50만 원 이익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 찾으면 안 되겠죠. 거래비용 5만 원 있었죠. 그래서 거래비용 5만 원 손실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단기매입 증권에서는 45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하고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다 자본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얼마? 45만 원 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우리는 회계 처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단기매입 증권은 5만 원 수수료 비용 있죠. 그리고 기말에 평가 2 결국 50만 원에서 5만 원 차감한 45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수수료 비용을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죠. 그다음에 기말에 평가했을 때 500 얼마입니까? 500만 원으로 550만 원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505만 원에서 45만 원만 더 평가 이익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자본에 잡는 겁니다. 결국 손익, 단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결국 이게 재료고 이거 45원이니까 차이가 얼마? 45만 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것을 틀리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류 그러니까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추정의 변경하고 정책의 변경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추정의 변경은 말 그대로 추정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미래 우리 공정가치가 지금 변경됐어요. 결국 추정치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단가 결정 방법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해놨던 거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가 상각 내용 요소 이것도 추정이죠. 잔존 가치도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 비율 만약 3%를 했다. 나중에 보니까 2%로 변경될 수가 있죠. 이것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이게 이제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를 공부했어요. 5문제 나오죠. 그래서 5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우리 회계 원가를 보도록 할게요.